팀 스콧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공화당 대선 경선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자전거를 탄 10대 무리가 한 남성에게 집단 구타를 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해변에서 지프 차량 소유주들이 비공식 파티를 벌이다 공공장소 소란 등의 혐의로 230여 명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주의 한 시의원이 차량에서 마약을 하고 잠든 채 경찰에 적발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이 공개되면서 해당 시의원이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인 5명 중 1명만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연준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추가 인상에 대한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긴축정책 선호 인사로 분류되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현지 시간 22일 올해 2번의 추가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좋은 지금이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하는 때라며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grind higher with the policy rate in order to put enough downward pressure on inflation. So I'm thinking, 2 more moves this year.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역시 6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긴축 정책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물가가 잡히지 않을 경우 7월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달 초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5에서 5.25%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은행권 위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고용, 물가 인상이 둔화할 수 있다며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Our policy rate may not need to rise as much as it would have otherwise to achieve our goals. Of course, the extent of that is highly uncertain.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준금리 방향을 놓고 연준 내부에서 팽팽한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어느 때보다 통화정책 전망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팀 스캇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2024년 대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이라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캇 의원이 오늘 대선 경선에 출마할 뜻을 선언했습니다. Joe Biden and the radical left are attacking every single rung of the ladder that helped me climb. And that's why I'm announcing today. 스캇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미국은 현재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승리를 쟁취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은 자유와 희망의 기회를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마 선언 가운데 상당 부분은 현 정권을 겨냥했습니다. 미국의 가치와 이념 등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국가가 후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his administration has taxed, borrowed, and spent trillions of dollars trying to replace a hand up with handouts. And all they bought us was crushing inflation that has devastated families. 특히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거론하면서
공화당 내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자신의 존재가 아메리칸 드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This is the freest, fairest land where you can go as high as your character and your grit and your talent will take you. I bear witness to that. I testify to that. That's why I'm the candidate the far left fears the most. 또 종교적 자유를 공격하는 현 정권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은 스캇 의원이 세금 감면과 학교 선택의 확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글로벌 입지 강화, 낙태 금지 등을 강조해왔다면서 이는 주류 공화당론과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공화당 경선 지지도에서 스캇 의원은 한 자릿수대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 60%가 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완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수성가형 스토리 등 스캇 의원만의 차별성이 부각된다면 이번 경선에서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자전거를 탄 10대들이 한 남성을 발길질하며 집단 구타하고 남성이 타고 있던 트럭을 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가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유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자가 자전거 한 대를 먼저 치면서 싸움이 시작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의도적인 공격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대 한 명이 자전거로 트럭의 창문을 부숩니다. 이후 주위에 있던 다른 10대 무리들과 함께 트럭 운전자 남성에게 무차별 집단 폭행을 가합니다. They beat the guy up. They're still beating him up. 남성은 도망가기 위해 자신의 트럭에 다시 올라탔지만 10대들은 급기야 트럭 문을 열고 다시 남성을 끌어내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4시쯤 주얼리 상가들이 밀집한 LA 다운타운 6번가 도로에서 집단 구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I was going home actually and I saw the incident down here. I saw somebody like breaking the car window and it was actually a group of bikers. Yeah, it was a white pickup truck and then they I think they broke his window and he got out of the car and they were beating him up on the street. 목격자들에 따르면 하얀색 픽업 트럭을 몰던 운전자가 10대 무리의 자전거 한 대를 쳤다는 이유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목격자들은 당시 6명에서 7명의 10대들이 마치 도로를 점령한 듯이 자전거를 타고 질주한 탓에 교통체중이 가중된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트럭을 운전하던 한 남성이 클락션을 울리고 이들 중 한 명을 넘어뜨린 뒤 떠나려 했지만 차량들에 가로막혀 도로를 벗어나지 못했고 10대들에게 둘러싸여 구타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신고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현재 사건이 공식 수사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은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I work here. This happens every week. It's pretty scary. I feel like I can't leave past 5 o'clock because when it gets dark, I'm like worried that I'm going to get attacked by somebody. 지난 12개월간 LA의 난폭 및 보복운전 사건은 851건으로 30% 이상 급증했고 특히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일대가 가장 심각한 상위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일각에선 운전자들의 공격적인 운전 행위도 문제지만 무분별한 도로 침입과 안전주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해변에서 지프 차량의 소유주들이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무질서로 파티를 벌이다 23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텍사스주 경찰국은 갤버스턴 카운티에 위치한 크리스탈 해변에서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3일 동안 지프 차량 소유주 외에도 다른 종류의 차종도 참가하는 등 수만여 명이 모여 비공식 파티를 벌였고 당국은 몇 개월 전부터 행사를 위한 통제 준비에 나섰지만 결국 수백여 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We're at about 155 arrests with almost 200 charges. Most of those are misdemeanor offenses, disorderly conduct, and public intoxication.
이어 체포 과정에서 도주를 하다 50여 명이 다치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해당 파티는 지프 차량 소유주들의 브랜드 행사인 공식적인 모임으로 매년 진행돼 왔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인기를 끌면서 소란스러운 행사로 변질됐다며 2019년과 2021년에도 각종 사고로 사람들이 다치고 숨지면서 장소가 변경됐지만 다시 해변가로 몰려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드아일랜드주의 한 시의원이 차 안에서 마약을 하고 잠든 채 경찰에 적발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경찰국은 지난 15일 로드아일랜드 시의원인 매튜 라일리가 차량에서 마약이 발견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에 취해 잠들어 있던 라일리를 깨웠으며 이후 차를 수색한 결과 코카인과 펜타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ou were literally choking in your sleep. Somebody flagged me down about it. Oh, I have sleep apnea. I'm sorry. Well, and then you have a crack pipe in your hands. 라일리는 조사에서 이혼 후 코카인을 차량에 소지하게 됐지만 투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현재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입니다.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주민들은 현재 라일리가 시의원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주민 5명 중 1명만이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인 1,680명을 대상으로 경제와 정치 등 국가의 방향성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1%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조사보다 4%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은 36%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고 공화당 지지층은 7%만이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 지지율은 40%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33%만이 지지 의사를 밝혔고 이민과 총기 규제에 대해서도 각각 31%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지난 주말 LA의 한 버거집 드라이브 스루에서 20대 남녀 2명이 뺑소니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12시 30분쯤 제한 속도가 시속 35마일인 놀만디 애비뉴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블러버드 인근에서 흰색 지프 차량을 몰던 용의자가 버거 팩토리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음식을 받고 나오던 흰색 BMW를 들이받았습니다. 용의자는 31세 엘머 산토스로 당시 시속 80에서 90마일로 달리다 충돌 사고를 냈고 이 남성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주변 목격자들이 남성을 따라가 결국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USC 대학생인 20살의 마리아 벨렌 폴랑코와 케빈 카스티오가 현장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의 차량에서 술이 발견됐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 남성이 도로에서 오리들을 도와주다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라클린 경찰국은 지난 18일 저녁 8시쯤 세크라멘토 인근 라클린에서 한 남성이 오리들이 도로를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통행을 도와주다 차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차에서 내려 도로에 오리들로 인한 교통체증을 돕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 하다 변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He actually almost touched it and helped it push it up. I didn't see the car actually hit him. All I remember is the sound and then him flying across the intersection. He was being really nice and you should honor him because he was being really kind and then just something horrible happened to him.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는 17살 소녀라고 밝혔으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고 현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 기지가 있는 도시들의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현재 연방의회의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방 예산과 군인 급여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부채 한도 협상 실패로 정부 예산 지출이 중단될 경우 군 급여 지급 역시 지연되면서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축소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샌디에고나 샌안토니오, 텍사스 엘파소 등 대규모 군사기지가 있는 도시들은 군인들의 경제활동 축소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이 가운데 저소득층의 피해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 전역에서 국방부에 고용된 직원은 민간인을 포함해 1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가 20년 넘게 극심한 가뭄과 과도한 물 사용으로 콜로라도강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7개 주와 앞으로 3년 동안 물 사용을 줄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년여간의 협상 끝에 미국의 최대 저수지인 파월호와 미드호의 수위가 위험한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도록 콜로라도강 하류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 네바다 등 3개 주와 물 절약 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개 주는 콜로라도 강에서 사용하는 물의 13%에 해당하며 앞으로 3년 동안 300만 에이커피트의 물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대신 연방정부는 3개 주가 절약하는 300만 에이커피트 가운데 230만 에이커피트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으며 금액은 12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상 재원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자원 보존 예산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콜로라도 강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네바다, 유타 등 7개 주의 4천만 명 주민들이 의존하는 식수원이며 강에 설치된 수력 발전소는 수백만 가구에 저렴한 전기를 공급해 왔습니다. 앞서 토미 보드로 내무부 부장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강 수위는 계속 감소하고 당장 4천만 명의 물 공급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에서 교전이 일어나 러시아 당국이 대테러 작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공격의 배후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 반체제 단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건물과 들판 위로 폭격으로 인한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중요 보급과 지원기지 역할을 맡고 있는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주 지역입니다. 벼체슬라프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우크라이나군의 특공대가 벨고로드주의 그라이보론 지구에 침투했다고 밝혔습니다. Нахожусь сейчас в Гриборонском округе. Ситуация здесь продолжает оставаться крайне напряженной. На территорию вошла диверсионно-разведывательная группа. 폭격으로 인해 최소 8명이 다쳤고 주거 건물 3채와 행정 건물 1채가 파손됐습니다.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러시아 대공 시스템이 벨고로드 지역 상공에서 무인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테러 작전이 선포되고 주민 대피가 시작된 가운데 러시아인들로 구성된 반체제 단체 러시아 자유군단은 영상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Мы такие же россияне, как и вы. Мы хотим, чтобы наши дети росли в мире и были свободными людьми. Но диктатуре Кремля пришло время положить конец. 이들은 선봉대가 그라이보론에 진입했다며 우리는 진격할 것이다. 러시아는 해방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러시아 자유군단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 역시 군 정보당국을 이용해 이번 공격이 러시아 자유군단과 러시아 의용군 등 러시아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하일로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러시아가 전체적인 지역과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며 러시아 해방운동이 전쟁의 올바른 종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논평을 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칸 국제영화제가 한창이죠. 초청된 한국 영화들은 뜨거운 관심 속에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칸에서 최초로 상영된 우리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는 5분가량 기립박수까지 받았습니다. MBC가 단독으로 감독과 배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드리워진 어느 날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붕괴 직전의 공항대교에 살상용으로 개발된 실험체계들과 함께 고립됩니다.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연쇄 재난 속에서 극한의 사투를 벌이는 재난 영화입니다. 사일런스 시작한다. 올해 칸 영화제에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돼 현지 시간으로 어제 세계 최초로 상영됐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지만 2,000석의 객석은 관람객들로 가득 찼고 영화가 끝난 뒤에는 5분가량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또 어젯밤에 상영을 하는데 많은 외국인분들이 너무 즐거워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밤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촬영에 2년 만에 관람객들 앞에 선보이게 된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50m 길이의 대규모 세트장에서 실제로 배기가스와 인공안개를 피웠고 배우들은 CG로 구현될 살상용 개들을 상상하며 빈 공간에서 연기했습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에 대한 리액션에 대한 판단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 괜찮아요? 성균이 형, 야 너 이거 괜찮아? 감독과 배우들은 코로나 이후 침체된 한국 영화계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영화가 최고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영화가 조금 안 좋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올해 1분기 극장가의 한국 영화 점유율은 29%. 코로나 이후 극장에 가는 대신 넷플릭스와 같은 OTT를 소비하면서 영화 시장도 그만큼 축소된 건데요. 감독과 배우들은 칸에서의 한국 영화에 대한 인기가 국내 시장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프랑스 칸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Oh, wait! It'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부터 이틀간 제1원전 안으로 들어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알프스 설비와 오염수 탱크를 점검합니다. 한국 정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과 구체적인 점검 항목을 어제 최종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어제 정부가 공개한 시찰단 전문가들의 회의 모습입니다. 시찰단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어제 오후 4시간에 걸쳐 기술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점검이 진행됩니다.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는 알프스에서는 흡착탑 같은 중요 설비를 살펴보고 방류하기 전 오염수가 담긴 K4 탱크군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방류 전에 측정도 하고 저장도 하는 탱크군이 있어요. 그게 이제 K4 탱크군인데 그 부분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사항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도 하고 또 필요한 자료도 요청을 좀 할 겁니다. 또 해양 방출 설비와 관련한 운전 제어실을 찾아 경보창 구성과 제어반을 확인하고 이송 설비의 방사성 감시기 작동 현황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시찰단은 각 기기별 점검 기록과 함께 알프스를 거치기 전과 후에 오염수 농도 분석에 대한 원자료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일본 참의원에서는 관방장관과 외무대신, 경제산업성 장관 모두에게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자민당의 와다 마사무네 의원은 한국 시찰단이 과학적 근거 없는 부정적 의견을 낸다면 정부의 노력이 단번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에 직접 들어가 현장을 시찰하는 기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입니다. 내실 있는 시찰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문가 명단도 비공개에 붙인 시찰단이 그만큼 철저한 검증을 해낼 수 있을지 한국과 일본 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이 12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한 사업가가 송영길 전 의원 보좌관에게 5천만 원을 건네면서 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고 관련 의원들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고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가 여러 차례 후원자라고 언급한 사업가 김모 씨. 검찰은 전당대회를 열흘쯤 앞둔 4월 20일 무렵 김 씨의 은행 계좌에서 5천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이 내역을 근거로 추궁한 결과 김 씨가 서울 여의도 송영길 캠프를 직접 찾아가 송 전 의원 측 박모 전 보좌관에게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잠정 결론 냈습니다. 김 씨는 밥값으로 쓰라며 돈을 줬지만 누구의 요청 없이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관석 의원의 제안에 따라 강내구 전 감사가 돈을 요청했다는 당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다만 검찰은 중간 전달 순서가 달라졌을 뿐 처음 자금의 조성 그리고 최종 살포라는 큰 틀은 그대로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자금 조성을 제안한 것으로 지목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직접 자금 조성을 요청한 건 아닌지 사업가 김 씨와의 관계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현역 의원을 조사하는 건 두 번째인데 윤 의원은 이성만 의원과 달리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정치 탄압, 그다음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 수사 쇼라고 봅니다. MBC는 사업가 김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김 씨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고 박 전 보좌관 역시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도 차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리호는 오늘 발사대로 옮겨진 뒤 하늘을 보고 세워집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3차 발사를 하루 앞둔 오늘 3단까지 조립을 모두 마치고 조립동에서 대기 중인 누리호는 조금 뒤인 오전 7시 20분쯤 무인 특수 차량에 실려 발사대로 출발합니다.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는 1.8km로 가깝지만 누리호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시속 약 1.5km로 움직이느라 도착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수평으로 눕혀서 옮겨진 누리호는 이후 기립장치의 도움을 받아 오전 중 똑바로 섭니다. 오후부터는 탯줄이라는 뜻의 엄빌리칼 설비와 연결됩니다. 이 설비는 누리호에 연료나 추진제,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연료와 산화제가 충전 과정에서 셀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점검합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누리호를 발사대에 완전히 연결하는 작업은 오후 6시 30분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호 발사 여부는 내일 오후 기술적 준비 상황과 기상 상황,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발사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누리호는 연료와 산화제를 채운 뒤 내일 오후 우주로 떠납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거장 감독과 배우들이 서는 레드카펫에 한 여성이 돌발 행동으로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이 반씩 섞인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붉은빛 액체를 자신의 머리 위로 쏟아붓습니다. 곧바로 제지했지만 여성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등 취재진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데요. 칸 영화제 주행사장 앞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이 여성이 누구인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국기처럼 보이는 의상을 입고 있던 것으로 볼 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전하려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밖으로는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새어나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중앙 우체국인데요. 그제 늦은 밤 시작된 불은 7시간 만인 어제 이른 아침 가까스로 잡혔습니다. 소방관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지하부터 지상 5층까지 건물 전체가 불에 타면서 우체국에 보관된 모든 편지와 소포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보수적인 아랍 국가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여성 우주인이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33살인 사우디의 과학자 레이아나 바르나위인데요. 사우디 정부 후원을 받아 미국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에 타고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갔습니다. 크루 드래곤에는 바르나위 외에도 사우디 출신 전투기 조종사와 또 여성으로는 최장 우주 체류 기록을 보유한 미 항공우주국 전 우주비행사 패기 위스 그리고 미국인 사업가까지 4명이 탑승했고요. 이들은 앞으로 8일 동안 국제 우주 정거장에 머물면서 20여 가지 과학 실험을 하고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김준상 아나운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로 미국까지 비상이라고요. 네, 이달 초 캐나다 서부 엘버타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연기가 미국 중서부 지역은 물론 동부 뉴욕까지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산불 때문에 미국 중서부 전역에서 지난 주말 대기질 경보 및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네브래스카와 위스콘신, 몬태나, 콜로라도 등 도시 곳곳이 캐나다에서 넘어온 연기로 대기가 뿌옇게 보일 정도였는데요. 미국 CNN 방송은 이번 산불이 상대적으로 크고 강력하다면서 산불 열기로 연기가 대기 상층부까지 올라간 뒤 바람을 타고 멀리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CNN은 산불 연기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를 흡입할 경우 혈류까지 침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성범죄로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불륜 관련 협박을 받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빌 게이츠는 부인과 이혼하기 전인 지난 2010년 러시아 출신의 포커 게임 선수인 20대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앱스타인이 빌 게이츠의 불륜 사실을 알아차리고 2017년부터 게이츠를 협박했고요. 앱스타인은 자신의 자선 사업에 빌 게이츠를 주요 기부자로 끌어들이려고도 했지만 결국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측은 관련 보도에 게이츠는 오로지 자선 사업 문제로만 앱스타인을 만났다며 협박설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너바나의 리더 커트 코베인은 공연에서 과격한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으로 유명했죠. 코베인이 공연에서 쓰다 망가뜨린 기타가 뉴욕의 한 경매에서 우리 돈 8억 원가량에 낙찰됐습니다. 당초 예상가보다 무려 10배 높은 금액이라는데요. 기타 겉면엔 너바나 멤버 3명이 은색 매직으로 쓴 서명 등이 적혀 있고요. 부서진 부분에 조각을 맞춰놓긴 했지만 연주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Gnome shim shin ramen.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랩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하고 많은 얘기들의 중에 랩몬법이 왜 요즘에 와서 차들의 문제가 훨씬 더 많아졌나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는 김입니다. 그거를 봐서 지금 데뷔하는 것들이 every year 안 돼도 10 to 15 version range의 차 회사들이 전기차의 모델을 입력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봐서 이제 가스 차들도 많이 가스를 아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전기차고 하이브리드 차고 경기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가스차도 가스를 많이 아낄 수 있다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지만 돼가지고 이는 컴피티션을 통해서 많은 레몬의 문제들이 됐습니다. 차들이 센서리 시스템서부터 컴퓨터 시스템서부터 파트가 바뀔 때마다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문제하고 협조지는 게 바로 그거 가스를 아끼는 엔진 아이더 펑션 아니면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아니면 우리 전기차들의 배터리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이거를 봐가지고 우리 가스를 타고 있는 분들이 가스차의 엔진 아이더 펑션의 모델에 이제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빨간불 아니면은 스톱 사인에서 차를 당분간 멈춰 있는데 다시 가스를 밟고 가는데 앞전이 느리다. 아니면은 가는 건 잘 가는데 차가 갑자기 떨린다. 아니면은 차가 안 떨리는데 가는 게 오래 걸리는 가끔다. 그런 거는 다 엔진 아이더의 펑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가서 수리 기록을 만드시고 수리를 하면은 거기서 최소한 보상이 차값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서도 우리 하이브리드에도 배터리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일 유명하게 이게 나온 차가 뭐냐면은 우리 쉐보레 볼트, 제너럴 모터에서 만드는 쉐보레가 한국 기업 LG가 리튬 배터리를 만들 때 문제가 있어갖고 그거를 발성을 빨리 못한 경우에 차에 들어가지고 조그만 불이 날 수가 생기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차가 운전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차가 파킹될 때도 차가 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션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이브리드 운전하는 분들은 꼭 빨리 배터리가 너무 빨리 없어지는 것 같다. 아니면 배터리에 스털링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어떤 때는 차 시동이 안 된다. 할 때는 새 차라도 빨리빨리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이 왜 레몬법이 더 많아진 거를 이유를 하나 중에 얘기를 같이 나눴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이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주차장에 엎드려 있던 개가 차에 치였는데 치료비만 수천만 원이 나왔다는 사연이 최근 알려지면서 과실 비율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주차장 진입로 부근에 개 한 마리가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제법 빠른 속도로 달리다 개를 그대로 밟고 지나갑니다. 몇 미터 더 달리다 충격을 감지한 듯 멈춰서는데요. 차에 치인 개는 고통스러운 듯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몸부림치죠.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대형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를 당한 골든 리트리버는 갈비뼈 8대가 부러지고 5번의 수술을 받아 치료비만 4천만 원이 들었다는데요. 견주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몇백만 원밖에 못 준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민법상 법적 지위가 물건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보험금은 대물 배상으로 지급되고 이 경우 분양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역시 많지 않은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선 운전자가 개를 못 봤으니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는 반응과 많은 차가 오가는 주차장에 목줄도 없이 개를 방치한 이 견주 책임도 가볍지 않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얼마 전 한 미혼모 손님이 외상 주문을 고민 끝에 수락해 잔잔한 감동을 줬던 한 식당 주인의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최근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며 외상을 요구하는 손님이 부쩍 늘고 있다는 하소연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배달 주문서들인데요. 임신한 아내가 사흘째 못 먹고 있다. 어제부터 밥을 못 먹었는데 나중에 돈을 줄 테니 부탁한다는 글이 눈에 띕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일까요?
자영업자들은 요즘 장사도 신통찮은데 이런 요청 사항이 끊이질 않는다고 호소했고요. 배려 차원에서 외상 주문을 수락했다가 당한 적이 있다는 경험담을 공유하는 이 업주들 후기도 잇따랐습니다. 날개를 펴면 5cm에 이르는 대형 하루살이, 큰 날개가 화려해 팅커벨로 불리기도 하는 동양 하루살이가 최근 서울 도심 곳곳에 떼지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야간 조명을 밝게 켜야 하는 잠실 야구장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KT 위즈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서울 잠실 야구장입니다. 이 중계 영상만으로도 하루살이 떼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환한 조명의 빛을 좋아하는 동양 하루살이가 총출동한 건데 야구를 보러 왔다 놀란 관중들은 비가 오지 않는데도 우의를 입거나 우산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당시 경기를 관전했던 야구 팬들은 잇따라 후기를 올리며 관중석으로 수백 마리의 하루살이가 뚝뚝 떨어졌다고 전했는데요. 동양 하루살이는 굳이 분류하자면 해충이 아닌 익충이고요. 보통 5월 중하순에 많이 보이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기온이 높아져 조금 빨리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잠실을 비롯해 서울 한강 인근 지역은 물론 경기도 양평과 남양주 일대 등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비추는 카메라에 갑자기 고라니 한 마리가 등장하고 놀란 촬영자가 뛰어가면서 영상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 뒤를 맹렬히 뒤쫓는 고라니. 미끄러지고 차 밑으로 처박혀도 다시 일어나 이것저것을 내달리더니 보행로를 따라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찍었다며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이고요. 고라니가 무사히 포획돼 서식지로 돌아갔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맹수가 아니더라도 저렇게 쫓아오면 정말 무서울 것 같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의 골목길을 외국인들이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어둠이 깔린 새벽, 주택가 경사진 골목길에서 외국인 2명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빠르게 내려옵니다. 도로 바닥을 보니 엄연한 역주행인데다 휘청휘청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 맞은편에서 올라오던 트럭 한 대가 급정거하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트럭에 잇따라 부딪히고 맙니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정리하는 모습인데요. 이들 외국인은 반성은커녕 웃으며 장난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새벽 벌어진 사고고요. 이 트럭 운전자와 외국인들은 경찰에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는 대신 서로 합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역주행 사고를 내고도 반성하지 않는 이 사고 외국인들의 모습에 혀를 찼습니다. 호주 북동부의 퀸즐랜드의 하늘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밤 거대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목격자들은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빛나던 불덩어리가 굉음을 내며 붉은색으로 바뀌었다고 전했고요. 해외 소셜미디어에도 밤하늘 불덩어리 같은 밝은 물체가 떨어지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불빛의 최종 종착지로 보이는 지역에는 운석 수집가들이 몰려들고 있다는데요. 삼광의 정체에 대한 호주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우주 암석이 지구로 떨어지며 대기와 마찰로 뜨거워져 밝게 빛나거나 폭발한 걸로 추정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22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